안녕하세요. 루킴 칼럼. 오늘은 문재인과 김어준 고마해. 김어준 방송은 히틀러 방송이야. 김어준이 이제 아침마다 하는 방송 테러 중단해라. 김어준이 문정권을 쓰러뜨릴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김어준 사태, 김어준 뉴스가 서울 시내 공기를 뒤덮었습니다. 황사처럼 서울시 분위기를 확 덮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이 있었고 쌓여 있다는 거죠. 어쩌면 구적폐를 청산한다고 내세웠던 문정권이 김어준을 앞세워서 대한민국 언론의 새로운 적폐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김어준 또 민주당 인사들은 자신들의 권력 옹호를 위해서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또 김어준도 자기가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을 위해서 매우 훌륭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용기 있게 못하겠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가 그동안 쭉 관찰해 온 바로는 김어준 씨가 상당히 비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화려한 상상력, 창의력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김어준의 어떤 마음과 머릿속에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신이 문재인을 야인에서 정치판으로 끌어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마음 먹었었고 그것을 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취감, 노무현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문재인을 끄집어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자부심. 그래서 내가 김어준 자신이 문재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보다 민주당 인사들 다 배반하고 다 쓰러져도 김어준만은 남아서 홀로 문재인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자기 심리적인, 내면적인 권력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방송 출연료를 교통방송으로부터 받아도 자신은 떳떳하고 당당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덜 받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깝고 미안하게도 김어준의 한계는 그것입니다. 원래 날카로운 비판 능력이 있었는데 자신이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김어준의 현재 심리 상태는. 왜? 자기의 권력이고 자기의 정권이니까. 자기가 자신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문재인은 어떻게 보면 김어준 정신세계, 김어준의 정치세계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김어준, 내가 만든 정권이야. 내가 만들어낸 대통령이야. 내가 나를 지키듯이 내가 문정권을 지켜야 돼. 문재인을 지켜줘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때리잖아요. 자기 비판을 못 하잖아요. 그게 오늘 김어준 사태를 만들어낸 최고 원인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빨 빠진 호랑이, 손톱 발톱 빠진 사자, 그거죠. 정청래의 얘기대로 김어준은 맞습니다. 화려한 상상력, 창의력 좋죠. 근데 그 화려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무한대로 아침마다 문재인 정권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보호하고 야권과 언론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비판을 자기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실수인 거죠. 그래서 화려한 앵무새로 스스로를 전락시켜 버렸어요. 김어준이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어떻고 서울시의회 조사가 어떻고 야권에서 물러가라 꺼져라 하는 비판도 있지만은 사실은 김어준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이제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물러날 줄 아는 용기,
그 진정한 마지막 용기를 김어준이가 가져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그나마 아쉽지만 김어준이의 그 인간적인 멋, 어떤 남자다운 멋, 그것을 그래도 아쉽지만 그래도 간직하고 떠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괜찮은 남자일 수도 있어요. 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물러날 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쌓여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라도 내가 지나친 앵무새 역할을 했구나. 지나치게 히틀러 같은 방송을 했구나. 선전과 선동. 지나치게 스탈린 방송 같은 역할만 했구나. 정치 투쟁과 권력 보호의 앞잡이. 내가 혹시 평양에서 나오는 조선중앙TV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보수정권, 무너진 정권을 그것도 처음에는 국민이 선출했고 국민이 만들어냈다가 또 국민이 탄핵도 하고 국민이 쓰러뜨리기도 한 것처럼 문재인을 대통령 세운 것도 김어준이 너가 아니고 국민이야, 이 바보야. 네 마음속엔 국민이 없지. 김어준이 너만 있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많은 서울 시민들이 김어준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열린 마음, 열린 귀가 김어준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 보죠. 김어준이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게 아니야. 문 정권은 김어준의 정권이 아니야. 그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문 정권을 쓰러뜨리고 고마해. 이제 쉬어. 내년에 물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결정 짓는 것도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를 김어준 씨 잘 깨달아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처, 당신이 좋아하는 닥치고 떠나세요. 닥치고 쉬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언론개혁 시도를 해서 흥한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 정권이 앞으로도 계속 무리하게 언론 탄압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한다면 결국은 아주 비참한 자멸과 붕괴의 말로를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율성, 존중, 그것 없이 민주주의 발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은 독재 정권을 닮아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판을 법가화하지 말고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을 듣지 못하는 권력은 부패하잖아요. 당신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말 누구보다 많이 떠들었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비판은 못 듣는 게 당신들의 한계예요. 당신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언론 통제와 언론 길들이기는 만국의 지름길입니다. 언론 개혁은 당신들 권력과 정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여론이 하는 것이며 언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놔두세요. 놔둬야 합니다. 언론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정권은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지만 언론은 제갈 길을 갑니다. 길들여질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신들이 언론을 길들이고 탄압하고 언론을 입맛대로 개혁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걸 모르는 국민, 그걸 모르는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만 모르는 거예요. 당신들만 바보예요.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망하고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겠죠. 더 이상 권력이라는 무지개가 자기들 손아귀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리저리 흩어져서 1440원짜리 식사를 이곳저곳 나누어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겠죠.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와 싸우려 드는 권력의 말로는 대부분 비슷한 코스를 밟잖아요. 수없이 반복돼도 권력의 칼을 손에 들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한다는 게 참 문제죠.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또 반복될까 봐 두렵습니다. 권력은 이처럼 민주당 정권을 어리석고도 우매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당신들도 똑같은 권력의 바보임에 틀림없군요. 그래서 똘똘한 20, 30대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가 문재인을 떠나고 있고 김어준을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정권을 비판하고 마음을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안철수 같이 청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야권을 대표하는 큰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더 강력하게 하게 됩니다. 문재인과 김어준과 민주당이 못할수록 안철수 같은 정치인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자꾸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은 중도층 시민들이 그렇게 마음에 어떤 열망과 갈증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은 이제 점차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어준 방송을 계속 두둔하며 보호하려 드는 행태를 보면서 더욱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정권 곧 끝나겠구나. 물리적인 시간도 얼마 안 남긴 했지만 끝나겠구나. 그런 느낌이 지금 4월의 봄바람에 실려서 확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은 그래서 희망의 계절인가 봅니다. 김어준이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 특유의 왜곡적인 상상력과 강력한 문재인 권력 비호 의지를 가지고 지난 4년간 어영방송의 극치를 보여준 겁니다. 어영방송은 돈 벌기 좋은 도구구나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제3의 김어준을 꿈꾸는 자들에게 위험한 가능성을 노출시켰습니다. 오늘의 김어준 사태는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 정권이 언론인의 도덕성을 스스로 시궁창에 던져버린 꼴입니다. 둘째로 김어준은 대한민국 언론의 질을 심각하게 퇴보시켰어요. 화려한 상상력이 언론의 본질은 아닙니다. 비판할 줄 모르는 무능력, 비판하지 않는 부끄러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들은 바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김어준은 편파적 정치방송을 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언론을 독재 정권의 나팔수로 타락시켰어요. 이게 언론의 타락입니다. 김어준 씨 이제 닥치고 물러나서 쉬세요. 또 교통방송 사장도 양심의 가책과 양식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물러나세요. 다시 결론을 얘기합니다. 문재인과 김어준 이제 고마해. 루킴TV는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실용 정치를 추구합니다. 고맙습니다.